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설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학습지 13쪽이고 오늘 수업을 하면은 5단원 내용이 다음 시간에 학교 와서 수업 들으면 5단원 내용이 끝나요. 그리고 마지막 단원이 5단원의 마지막이 이제 기관계 통합적 작용 그리고 세포호흡 이렇게 남아있는데 사실 우리가 기관계 4가지를 배우면서 전부 다 세포호흡과 연관을 지어줬고 기관계 4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이제 대충은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단어는 마지막에 시험 전에 복습할 때 복습용으로 하나 남겨두고 다음 시간에 오면 배설계마저 수업을 하고 그리고 호흡계랑 배설계 통합된 문제를 풀고 7단원으로 넘어갈게요. 7단원은 제가 시험 문제 자체를 조금밖에 안 냈기 때문에 시험 관련된 거는 수업 시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진도를 빡세게 나가지 않겠습니다. 7단원은 그냥 진짜 중요한 것만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하고 7단원에서는 수행평가를 하나 할 건데 연분비 일정 법칙 수업을 하고 수행평가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고 나서 남은 1시간을 이제 세포호흡과 5단원 복습에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제 다른 반은 진도가 좀 괜찮은데 쌤이 확인해봤더니 3반이 조금 아슬아슬해서 일단 3반에 맞춰서 시험 범위를 최종적으로 조절을 하고 그다음 조절이 되면은 그때 다시 전체적으로 공지를 할게요. 일단 오늘은 배설계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배워봅시다. 늘 이렇게 5단원 하기 전에 이 배설계가 도대체 세포호흡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 기관계가 세포호흡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봤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포호흡을 하면은 필요한 게 있죠. 산소랑 영양소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배출돼야 되는 게 있죠. 이산화탄소랑 노폐물이 배출되어야 한다. 세포호흡을 하면은 그러면 필요한 영양소는 소화계, 그다음에 산소와 이산화탄소 기체 교환을 담당하는 건 호흡계,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세포에 전달해주고 가져오고 하는 것은 순환계. 그럼 마지막으로 세포호흡 후에 생성된 노폐물은 바로 이 배설계에서 배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배설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 방금 배설계라고 했는데 또 배출이라 했죠. 이거 좀 헷갈려 하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갑시다. 저도 헷갈리니까. 일단 배설이라고 하면 혈액 안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내는 거예요. 근데 혈액 안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내면 이게 혈액과 맞닿아 있는 오줌관을 통해서 걸러지거든요. 그래서 배설이라고 하면 오줌이에요. 오줌. 소변을 말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배설은 이제 대변이죠. 대변은 배설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배출이라고 불러야 돼요. 배출이 바로 대변입니다. 그래서 배출한다는 것은 소화를 하고 나서 영양소가 흡수가 되잖아요. 소장에서 최종적으로 흡수가 되고 남은 찌꺼기가 대장과 항문을 거쳐서 나오는 것이 배출입니다. 알겠죠? 배설과 배출을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험에 예를 들어 서술형을 적을 때도 배설과 배출을 확실하게 구분해주세요. 배설을 한다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배출한다 이렇게 적으면은 안 되겠죠, 맞죠? 서로 의미가 다르니까 잘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배설계가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오줌을 생성할 때는 어떤 작용을 하는지까지 한번 배워볼게요. 자, 일단 배설계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이 콩팥입니다. 콩팥은 우리 갈비뼈라나? 등 뒤쪽에 등이랑 엉덩이 사이 그 뒤쪽에 이렇게 양옆으로 2개의 콩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콩팥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오줌관입니다. 오줌관이라고 하면 오줌이 지나다니는 통로를 오줌관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방광도 배설계에 속합니다. 방광은 오줌을 저장해 놓는 것이에요. 오줌을 저장해 놓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줌을 배출하는 것을 이제 요도라고 합니다. 요도. 됐죠? 이렇게 4가지 기관을 합쳐서 배설계라고 불러요. 4가지 기관을 합쳐서 배설계라고 부릅니다. 세포가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영양소를 분해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길게 설명해놨는데 이 과정을
한 단어로 세포 호흡이라 하겠죠. 세포 호흡하는 과정에서 라는 뜻입니다. 세포 호흡하는 과정에서 뭐가 생성된다? 그쵸. 노폐물이 생성된다. 배설계와 관련된 거니까 노폐물이 생성되고 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배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배설을 담당하는 기관계를 배설계라고 하고 그 안에는 기관이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 이런 게 속해 있다. 콩팥부터 살펴볼게요. 콩팥은 실제로 콩처럼 생겼다 해서 콩팥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생긴 거 보이죠? 요게 바로 콩팥이에요. 콩팥.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요소라는 노폐물이 있어요. 요소는 나중에 뭐 배울 거지만 암모니아에 변형된 형태예요. 암모니아 뭔지 아나? NH3입니다. NH3. 암모니아. 근데 이 암모니아가 오줌에서 냄새가 나는 게 보통 암모니아 때문인데 이 암모니아가 독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독성이 심한 암모니아를 간에서 요소로 바꾸어 줍니다. 독성이 심한 암모니아를 간에서 요소로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콩팥을 통해서 오줌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관은 오줌관입니다. 오줌관은 콩팥과 방광을 연결하는 길다란 관, 콩팥에서 방광까지 연결되는 관이고 오줌을 방광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겠죠. 오줌이 지나다니는 통로이다. 그리고 방광은 콩팥에서 만들어진 오줌을 저장하는 곳. 마지막 요도는 방광에 모인 오줌이 몸 밖으로 나가는 통로를 요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콩팥에 연결된 혈관이 보이죠? 콩팥에 연결된 혈관. 얘네도 이름이 다 있는데 콩팥, 정맥, 각각 콩팥, 동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을 동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콩팥 동맥은 뭘까? 콩팥 동맥은 심장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콩팥 동맥은 동맥이 심장에서 나가는 거니까 콩팥 동맥이라 하면은 콩팥으로 들어오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콩팥 동맥은 콩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고 그러면 콩팥으로 들어오니까 이 혈액 안에는 노폐물이 많이 들어오겠죠. 맞죠? 콩팥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콩팥으로 들어오는 그 다음에 콩팥 정맥은 반대로 콩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다. 그러면 나가는 혈액이니까 여기는 노폐물이 이미 콩팥에서 오줌으로 만들어진 이후니까 노폐물이 적겠죠. 맞죠? 그래서 콩팥 동맥에 노폐물이 많다. 마늘 다자입니다. 한자예요. 콩팥 동맥은 노폐물이 많이 들어있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2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 오줌을 생성을 해볼 건데 오줌을 생성하는 기본 단위를 배워보겠습니다. 오줌을 생성하는 기본 단위를 네프론이라고 불러요. 네프론. 용어가 좀 어렵죠? 네프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네프론은 세 가지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구체, 그리고 보먼주머니, 그리고 세뇨관 이렇게 세 가지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오줌을 생성하는 기본 단위인데 콩팥 안에 있는 기본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콩팥을 이렇게 딱 그 단면을 살펴보면은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구체와 보먼주머니는 콩팥의 겉질에 속합니다. 콩팥의 겉질에 속하고 세뇨관은 콩팥의 속질에 속합니다. 콩팥 속질. 그래서 보통 사구체랑 보먼주머니는 콩팥 겉질에 속하고 이거를 좀 다른 말로 말피기 소체라는 말을 하는데 요즘에는 이런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긴 해요. 일단 문제집 같은 거 풀면은 이런 게 가끔 나오거든요.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구체와 보먼주머니는 콩팥 겉질이고 세뇨관은 콩팥 속질에 속한다. 그래서 그림을 잘 보면은 이렇게 아까 그 배설계 그림이랑 똑같죠. 여기서 콩팥만 따로 떼어봅니다. 따로 떼어보면은 이 바깥의 겉질 안쪽 요 부분을 속질이라고 해요. 속질에 이렇게 세뇨관
들어있고 콩팥 겉질에는 혈관과 연결되어 있죠. 사고체와 보먼주머니가 콩팥 겉질에 속하게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좀 처음 보는 영어가 나오죠. 토리라는 애가 나오죠. 토리가 바로 사고체입니다. 사고체. 둘 다 용어는 무엇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사고체가 있고 보먼주머니 그리고 세뇨관이 있다. 세뇨관은 이름만 딱 봤을 때 뭐 하는 것 같아요? 그치? 오줌이 지나다니는 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보먼주머니는 뭔가 지금 감싸고 있는 어떤 주머니 같은 느낌이고 토리 봅시다. 토리는 이렇게 생긴 거 말하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이거 뭐지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얘는 바로 혈관입니다. 혈관. 토리는 콩팥 동맥에서 빠져나와서 보먼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모세혈관이에요. 모세혈관. 그래서 모세혈관 덩어리를 토리라는 용어로 부릅니다. 그러면 표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사구체, 토리, 콩팥 동맥에서 갈라져 나온 모세혈관이 실뭉치처럼 뭉쳐있는 부분. 모세혈관이 있는 이유가 뭐다? 모세혈관은 물질 교환을 하는 곳이죠. 물질 교환. 맞죠? 모세혈관이 물질 교환을 하는 이유 3가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뭐 있을까? 일단 혈관벽이 세포층이 한 개니까 혈관벽이 얇죠. 그래서 물질 교환하기 쉽고, 두 번째 혈류 속도가 느리죠. 당연히 물질 교환하기 쉬울 거고, 세 번째 뭐 있어? 나 까먹었는데. 뭐 있죠? 그치. 단면적이 넓죠. 단면적이 넓기 때문에 또 물질 교환하기 쉽죠. 여기 보면 콩팥 동맥은 그냥 줄 하나, 정맥도 줄 하나인데 토리,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뭉쳐져 있는 부분은 엄청 혈관이 얇으니까 많이 뭉쳐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보먼주머니와 이렇게 물질 교환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여기 배설계에서 하는 물질 교환은 당연히 어떤 것과 관련된 걸까? 그치, 노폐물을 교환한다 라는 뜻이겠죠. 노폐물을 교환한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보먼주머니는 사고체를 감싸고 있는 주머니, 그리고 세뇨관은 보먼주머니와 연결된 가늘고 긴 관을 말합니다. 보먼주머니에서 쭉 빠져나오면 세뇨관이 됩니다. 여기가 세뇨관이 돼요.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럼 세뇨관의 역할은 뭐냐면 이 세뇨관 주변을 또 모세혈관이 감싸고 있거든요. 그림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세혈관이 나온다는 것은 또 뭘 한다는 뜻일까? 그치, 이번에도 물질 교환을 한다는 뜻이겠죠. 맞죠? 그래서 이 모세혈관은 콩팥 정맥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콩팥 동맥에서 갈라져 나온 이 모세혈관이 토리, 사고체를 구성을 하고 얘가 이렇게 세뇨관을 막 감싸고 있습니다. 막 감싸고 있다가 나중에 얘가 다시 돌아가는 콩팥 정맥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혈관이 콩팥 동맥, 콩팥으로 들어오는 혈관이 한 바퀴 쭉 돌고 다시 콩팥으로 나가는 혈관까지 이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콩팥으로 들어오는 혈관과 나가는 혈관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14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 14페이지는 노폐물을 어떻게 생성하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를 지금 당장은 세포호흡 과정만 볼 거고 노폐물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각각 어떤 노폐물을 생성하는지는 수업 시간에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 오른쪽에 빈 공간이 좀 있으니까 세포호흡을 하면 도대체 왜 어떤 노폐물이 만들어지는지 오른쪽 빈 공간에 적어보겠습니다. 일단 세포호흡은 이때까지 우리가 정식으로 동물 5단원에서는 배운 적 없지만 4단원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너무 멀어서 기억은 잘 안 나겠죠. 세포호흡은 광합성의 반대 과정이었습니다. 광합성의 반대 과정. 자, 이거는 적을 필요 없고 저만 적을게요. 자, 광합성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이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 맞죠? 에너지를 사용해서 결국에는 뭐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식물한테 필요한 영양분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영양소. 이 영양소의 이름이 바로 포도당이었죠. 식물한테 필요한 포도당을 만들려고 했었고, 그래서 이 영양소를 만드는 과정에 식물은 또 산소도 생성하게 되고요. 이 광합성에 필요한 것이 이산화탄소와 물이었죠. 식물한테 물을 주는 이유, 맞죠? 식물한테 이산화탄소와 물이 있으면 이렇게 영양소와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을 광합성이라 하고, 이 반대 과정을 우리가 식물의 세포호흡이라 했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로 세포호흡이 이 반대 과정이에요. 동물의 세포호흡 지금부터 적어볼게요. 자, 동물은 반대로 영양소와 산소를 이용하여 뭐를 만들려고 하는 게 세포호흡이다? 그치, 에너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세포호흡입니다.
그래서 영양소와 산소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 과정을 식으로 나타낼 때는 에너지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는데, 지금은 세포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좀 한눈에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좀 포함시키겠습니다.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 그리고 칸이 없네. 그리고 에너지 이렇게 만들어낸다. 칸이 없으니까 밑에 좀 적을게요. 사실은 여기 물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 이렇게 적는 게 더 맞습니다. 어쨌든 세포호흡을 할 때, 세포호흡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랑 노폐물도 같이 생긴다. 근데 우리 동물은 이 영양소가 포도당만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 동물이 섭취하는 영양소는 종류가 많죠. 탄수화물, 뭐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이 우리 동물이 섭취하는 영양소이죠. 뭐 다른 것도 영양소로 섭취하지만 우리가 생명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것은 이 3대 영양소입니다. 맞죠? 탄단지. 그래서 이 3대 영양소가 바로 세포호흡할 때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배운 거예요. 세포호흡할 때 3대 영양소가 쓰입니다. 그래서 이 영양소를 어떤 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노폐물의 종류가 달라진다.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딱 기억을 하고 수업 시간에 와서 마저 어떤 노폐물이 생성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